혹시 완벽주의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교묘한 덫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논어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런 비유 어떠세요? 지금 궁궐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막 벽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말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 거는 이 기이한 성실함. 이게 혹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완벽주의라는 덫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디테일에 집착하는 바로 그 순간 왜 최종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국 제자리 걸음인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작은 성취감에 중독돼서 진짜 중요한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현상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무려 2500년 전에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딱 한 문장에 집중해 주세요. 2500년 전에 쓰인 이 문장이 어떻게 지금 바로 우리의 완벽주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또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논어 자장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문장에 담고 있는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걸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분명 볼만한 게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진흙탕에 빠질까 두렵다. 그래서 군자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업무나 기술에도 배울 점은 분명 있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푹 빠져버리면 마치 진흙탕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지능리라는 이 한 글자예요. 자하가 진짜로 경고하고 싶었던 건 그냥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바로 즉각적인 성취감이 주는 중독성입니다. 이 작은 성공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길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냥 그 진흙탕 속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진흙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자하가 썼던 바로 그 한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자를 한번 뜯어보면서 그 비밀을 풀어보죠. 첫 번째 힌트는 볼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걸 잘 보면요, 황새와 보다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눈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황새가 땅 전체를 내려다보듯 전체 그림을 조망하는 새의 눈, 바로 조감도 같은 시야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의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멀원, 자입니다. 이 글자도 한번 보세요. 길과 언덕을 상징하는 글자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평탄하고 쉬운 길에만 머무르지 말고 저기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저명한 학자인 주희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군자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집착은 버려야 한다. 이건 작은 일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 작은 일에 매몰돼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걸 경계하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지혜를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옛날 이야기 하나, 그리고 요즘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지혜를 딱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가 됩니다. 바로 소탐대실. 맞습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는 뜻이죠.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서제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서제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 살림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이웃 나라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옵니다. 금괴 한가득 드릴 테니 저 쓸모없는 국경마을 세 곳만 저희에게 넘기시죠. 제후는 눈앞에 금괴에 혹해서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바로 그때 현자인 노백이 딱 막아서며 경고하죠. 전하, 그 작은 이익의 반짝임 뒤에 숨은 거대한 손실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 재우는 제안을 거절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들이 나라에 운명을 준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였던 거예요. 하마터면 눈앞에 금괴라는 진흙탕에 빠져서 나라 전체를 잃을 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옛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오늘날 우리 사무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뿐이죠. 자, 여기 실패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김 대리를 볼까요? 이분은 보고서 글꼴 색깔 맞추는 디테일의 진흙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바뀐 걸 놓쳐버렸죠. 반면에 박 과장은 어떨까요? 입만 절면 큰 그림을 외치는데 정작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졌죠. 한 명은 너무 작은 것만 봤고 다른 한 명은 너무 큰 것만 본 겁니다. 둘 다 실패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디테일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딱 멈추고 의식적으로 새의 눈을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최종 목표는 저기인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전체 그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 시간이에요.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앞의 작은 성과들, 당장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기술들, 달콤한 이익 같은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제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나 꽉 쥐고 있는 그 작은 성취가 혹시 나의 더 큰 길을 가로막는 진흙탕은 아닐까요? 내가 이게 보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나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차가운 수갑은 아닐까요?